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재명에 경로를 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 싹 다 날린다고 합니다. 지금 전쟁의 기운이 점점 솟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에너지 고갈로 북한을 합병하고요. 서한만 분지의 원유를 지금 수급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짜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한국군도 공격하고 미군 기지도 공격하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하고 국민의힘도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 더불어민주당도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하고 이렇게 딱 붙는 순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 보좌관들, 당직자들, 그 당협위원장들 뿐만 아니라 국회 사무처 등등 전원 체포 혹은 사살이 들어갑니다. 중국 간첩으로 간주해가지고 전원 체포, 전원 사살이 들어가고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정교조 이런 거는 당연히 체포 들어가는 거고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들로 이렇게 간주돼가지고 중국 간첩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전원 체포 혹은 사살 이 전시가 되면요 체포 아니면 사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전원 체포 혹은 사살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게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고 지금 점점 무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전혀 공부 안 하니까 전쟁이 왜 생기는지 이런 거 전혀 감이 없는데요. 에너지 떨어지면은 마지막으로 공격을 합니다. 일본도 그래서 진주만을 공격을 했고 지금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것처럼 하면서 북한을 공격을 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의 북경의 아파트값 90%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1억 하던 아파트가 1,000만 원으로 떨어진 거고 10억 하던 게 1억으로 떨어진 겁니다. 중국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 공산당 간부들 때려 죽이자 학살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에너지가 없으니까 지금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답이 없으니까는 전쟁을 해야 될 겁니다. 중국군이 한국을 지금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드도 없고 국회는 마비가 됐고요. 지금 완전 아비규환입니다. 한미연합사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원을 중국 간첩으로 체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빨리 떨어져 나오라고 하는데 말기 못 알아먹으면 나중에 체포되면 되는 겁니다. 자, 설마 하는데 설마 하다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습니다. 설마 하다가 문재인이가 대통령 됐고요. 설마가 사람 몇 번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설마하고 있으면 그거는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개도 두 번은 안 속습니다. 자, 미국이요. 이란군 25만 명을 지하에다 생매장 해버렸습니다. 지하에 땅굴 파고 얘들이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무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 출입구를 폭발을 해버리고 그 공기 흡입구를 폭발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전부 질식해가 죽었습니다. 이란군이 전부 지금 도망하고 있고 속출하고 있고 미국이 카그 아일랜드 지금 점령이 임박했습니다. 호르무즈를 지금 호르무즈에 있는 이란군을 지금 미국이 폭격하고 있고요. 전쟁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부정선거를 지시를 했네요. 의식이 없는 요양병원 환자도 투표를 하라고 독려를 했고 재외국민은 전자투표 이메일로 투표를 하라고 그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3월 달에 지금 추경 이야기하는데 728조를 지금 벌써 다 썼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CIA는 이재명이가 망명하기 위해 가지고 몇백조를 빼가지고 지금 중국에 갖다 줬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점점 이 전쟁 분위기가 전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이 이게 지금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건데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는 그 중국 간첩들 보수 시민단체 보수
안보 단체에 들어가 있는 그 중국 간첩들, 그러니까 이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 한 자리 하기 위해 가지고 돈 욕심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종북 주사파 척결 외치면서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인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대가리 숙이고 들어가고 뭐 그러면서 지금 나라가 전체가 지금 전쟁의 불구덩이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교회들도 지금 뭐 미쳐가지고 교회에서 콘돔을 팔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전쟁의 불길이 피해갈 겁니다. 피해갈 건데 하나님 뭐 믿는다 하더라도 기도 안 하고 뭐 그냥 뭐 왔다 갔다 하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전쟁의 불길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하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북 방송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를 사가지고 주파수를 사가지고 월수금 3번 이렇게 이제 밤 11시에 그 대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북한 전역의 일기예보 이런 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고요. 대북방송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의 저자 안재철 대표가 미국 노폭시에 있는 메가더 장군 기념관에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6.25 한국전쟁 야외 사진전을 개최를 합니다. 이 메가더 기념관 관장하고 또 MOU를 체결했는데 나토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사진전을 지원 좀 해주십시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 금액은 16만 원입니다. 저희 쪽에서 이 현금으로 입금하시고 좀 사시면은 저 지원이 됩니다.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고요. 010-2609-2023번입니다. 입금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미국에도 책이 있어가지고 현지 우편 요금을 조금 지불하시면은 그 발송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교보문고나 저기 뭐 쿠팡이나 여기도 그게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저기 수수료가 40%가 저쪽으로 가요. 그리고 돈이 한 달 있다가 들어오니까 저 사진전 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책 주문하셨는데 주소를 안 주신 분 이정희님 주소를 좀 주십시오. 010-2609-2023으로 좀 주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님. 그리고 몇 분 더 책값만 입금하시고 책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주소를 좀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주소를 주세요.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합니다. 지난 7, 8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맹국 퇴짜에 트럼프 대통령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화내는 거 본 적이 없다고 뭐 그럽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함대 파견을 거부한 동맹국들에게 경로를 했으며 이제 보복이 들어올 겁니다. 자, 나토는 아마 탈퇴할 것 같고요.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면 유럽은 군비 증강하다가 경제가 파산납니다. EU 해체되는 거고 전부 다 알거지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재명 정권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300명을 모두 그냥 다 날리는 지금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 전원 체포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을 전부 다 중국 간첩으로 간주해가 체포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군이 호르무즈의 인근 그 이란의 미사일 기지들을 전부 다 벙커버스터로 타격을 했습니다. 그 호르무즈를 이제 지나가는 배들을 공격하는 그 미사일 기지를 다 이제 박살내버린 겁니다. 이란의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출하는 이란의 카그 아일랜드를 미 해병대가 점령하면 중국으로 가는 모든 에너지는 차단되어 중국은 연료 고갈로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대량 아사, 대량 동사 모든 기업이 줄부도납니다. 아마 3월 말까지 엄청나게 죽고 뭐 기업들 부도나고 뭐 그래야 될 겁니다. 지금 미국만
폭격한 게 6천 곳 이상을 때려 부쉈고요. 선박 90척 이상, 그 함정 뭐 이런 것들 60척 이상, 그리고 이제 뭐 이 지뢰, 어뢰, 어뢰 뭐라면 기뢰 30개 이상 뭐 이렇게 그 선박을 박살을 냈습니다. 어, 지금 중국이 유령 유조선을 띄워가지고 이란 카그 아일랜드에서 몰래 기름을 가져가자 카그 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군사 시설을 폭격하고 해병대를 투입해가지고 카그 아일랜드를 점령할 예정입니다. 지금 해병대가 이동을 하고 있고 뭐 이달 말 이전에 점령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다음 주 말 정도 되면 점령하지 않을까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친미 정권이 들어설 경우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원유 시설은 폭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카그 아일랜드가 이란의 에너지의 90%가 되는데, 미 해병대가 이 섬을 점령하면요, 사실상 이란의 전쟁은 끝나면 중국은 원유가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육군이 모두 탈영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나 지속적으로 저항하자 A-10 지상 공격기를 동원하고 군복 입고 총 들고 있으면 모조리 사살하고 있습니다. 30mm 발칸포는 어지간한 구형 전차, 장갑차 등을 모두 뚫어버리고 A-10은 싸구려 폭탄을 투하 가능하기 때문에 뭐 포탄이 없어서, 미사일이 없어서 미국이 전쟁에 진다 이따위 이야기는 그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고요. 한국 기자들, 기사들, 언론사들 아마 싸그리 다 없어질 겁니다. 조만간에. 웬만한 기관총에 맞아도 버팁니다. 그래서 별명이 멧돼지입니다. 각종 드론은 아파치 헬기가 다 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이 지하 50m에다가 길이 5km의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25만 명이 그 안에서 각종 미사일, 드론 등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IA와 모사드가 수년 전부터 공사 현장에서 감지되는 미세한 지진파를, 땅을 폭발을 하면은 이제 지진파가 생기죠. 그런 건 미세한 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인공위성으로 지하를 다 투시해가지고요, 지하의 빈 공간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추적해가지고 환풍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가 터널 입구와 출구, 그리고 환풍기에다가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가지고 그 벙커 버스터로 공격해가지고 25만 명을 생매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질식사를 시킨 거죠. 터널 입구 막아버리고 출구 막아버리고 그 공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그 전부 다 이게 포탄 떨어뜨리고 무너뜨려 버리면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질식해 버리는 거죠. 그죠? 이란군이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땅굴 입구를 파는 작업을 할 때마다 미국이 공격해 가지고 구조대를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 안에 뭐 한 이틀 3일 있으면 뭐 다 죽는 거지 뭐. 예. 그리고 이란 군사작전 이끈 2인자 이스라엘이 사살했습니다. 지금 이란의 1인자 사망, 2인자 사망, 핵심 권력자 사망, 국방장관 2명 사망, 정보장관 사망, 뭐 행정장관 1명 남았는데 이 사람은 뭐 별로 실무없고 뭐 얘도 죽이면 되겠죠. 이란의 우주항공연구원 폭파시켰고 핵시설 폭파했고 모든 군사시설 폭파했습니다. 지금 급여가 안 나오자 이란군이 군복을 벗고 대량 탈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적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맞아 죽는 뭐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란 전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에서 그 부정선거에 사용되었던 서버하고 서버 관리자들은 미국이 전부 다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서버도 떼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고 서버 그 관리자들로 다 데리고 갔는데 걔들이 지금 술술술술 다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버 안에는 한국, 중국, 뭐 이란, 뭐 이쪽에서 그 전 세계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던 그런 메시지들, 주고받은 것들, 뭐 정보가 들어가고 나가고 했던 그 기록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이란 끝나고 나면 한국도 이게 거대하게 손을 뭐 볼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다 걸려 있습니다.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원분들도 거기 오래 계시다가는 여러분 신상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그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걷어가 가지고 들을 귀가 막히게 되고 볼 눈이 막히게 됩니다. 우리 뭐 일반 분들은 귀신이 씌어가지고 지 죽는다고 알려줘도 뭐 지 죽는 줄 모르고 뭐 물속에 들어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국민의힘에 오래 계시다가는 전부 다 간첩으로, 중국 간첩으로 오인돼가지고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시진핑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국산 CCTV를 해킹해서 마두로를 잡아가고 하메네이를 사살하자 겁에 질려
바지 오줌과 똥을 지르면서 중국 전역에 설치된 7억 대의 CCTV를 모두 철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거 미국의 중국의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모사드와 CIA는 화웨이 휴대폰, 화웨이 통신중계기, 화웨이 컴퓨터 등도 해킹하기 때문에 시진핑이 암살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진핑이가 화웨이 중계기, 휴대폰, 컴퓨터도 모두 치워야 될 거고, 북한에도 화웨이 장비들이 뭐 전화기가 한 400만 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북경의 집값이 90% 폭락을 했습니다. 대출보다 집값이 싸다. 이제 끝났습니다. 현재 북경의 집값이 90%가 증발했고요. 뭐 북경 빼고 뭐 나머지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똥값 됐습니다. 거저줘도 안 가져갑니다. 이제 전국에서 폭동, 기름 부족으로 대량동, 사아사, 기업 출부도 중국은 이대로 가면 다 굶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북한을 공격해가지고 합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가 발동되면 한국군의 통제권이 한미연합 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 국회 사무처 직원 등은 전원 사살이 불가피합니다. 체포하거나 사살하거나, 중국 간첩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이 전체를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으로 보고서 전원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뭐 민노총, 민원연, 정교조 얘들도 전원 사살 혹은 뭐 체포 그래야 될 겁니다. 중국이 대변역 전야다. 아사 속출, 쓰레기통 뒤지는 아이들, 거리 곳곳 거지 급정. 이거 칸중국 코리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국 대공황, 거리 노숙 5천만 명, 90년대생이 60%다. 주유소 대란 폭동 임박, 기름값 폭등 경제 붕괴. 중국 전역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하루 이상 대기해야 하며 그것도 기름을 못 구한다고 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휘발유, 디젤유가 고갈되고 있고요. 석유, 화학, 원료 및 화학 비료 가격이 시간 단위로 급상승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친구인 베네수엘라처럼 위안화가 똥값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쌀 1kg를 살려면 위안화를 수레에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1, 2주 안에 벌어질 겁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 완전히 싸그리 다 망하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상하이에 지금 퍼져가지고 전부 다 자산을 헐값에 던지고 대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걷다가 죽고 자다가 죽고 길 가다가 죽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중국의 전역에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지금 살해하고 있고 무기 들고 시민들이 지금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공산당 타도 함성이 지금 올려 퍼지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원유가 735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다 하는데, 대동강 앞바다 서안만 분지 이쪽입니다. 이쪽에 지금 원유가 735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북한, 중국이 서안만 석유 가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는데, 공동이 아니고 지금 얘들이 아마 이거 지금 중국이 북한을 접수해가지고 이거를 먹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해 쪽에 서해 분지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원유가 엄청나게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서해를 두고도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선제 공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 기지도 급습을 해야 되고 우리 군 병력도 대량 사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을 아비규환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정보국은 원유가 떨어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처럼 위장해 가지고 미군을 대만에 묶어놓고 북한을 공격해 가지고 강제 흡수합병하고 서안만 분지에 북한 원유를 모두 장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 버리고 중국인들이 탈출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이 아마 전쟁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거고, 외국인이 20조 매도하고 대탈출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한국에서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한국인들만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넉넉히 있다가 당합니다. 몇 번 이야기해도 6.25 터지기 전에도 6.25 터진다고 이미 수없이 많은 경고가 있었는데 전부 무시하다가 이제 박살났습니다. 지금 한국에 전쟁이 터질 거란 소문은 이미 중국과 외국계 투자자들 사이에 모두 다 돌았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한국 내 모든 부동산 던지고 다 탈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돈 빼내가고 있고, 원래 전쟁이 나기 전에 그 나라 국민들만 모릅니다. 이미 지금 미국에서 한국의 수많은 안보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에게 수많은 정보와 경고를 주었으나 한국의 보수단체, 국민의힘 보수 안보단체, 시민단체, 보수 시민단체, 보수 안보단체들도 모두 중국의 정치 공작금에 넘어갔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시민단체 저는 아예 신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 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그래가 애매해가지고 뭐 종북 주사파 때려잡자 해가지고 뭐 저기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국민의힘에 가서 자기가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저기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뭐 안보단체 활동을 하고 합니다. 보수의 뭐 그 장성 출신들 뭐 하는 뭐 모임들 많죠. 그러니까 걔들 그 사람들도 다 이미 중국 공산당 그 자금에 녹아내리고 했기 때문에 그 이미 그 국민의힘이 중국 공산당하고 2009년부터 MOU 맺고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으로서 그 일을 하면서 보수 시민단체들도 다 중국화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이 나면은 미국에서 한국의 보수 시민단체 그 장들 뭐 안보단체 장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뭐 보좌관들 아마 싸그리 다 죽일 겁니다. 중국 간첩으로 이게 중국 간첩이 돼 버리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중국 간첩으로 딱 이게 중국하고 전쟁이 나면은 그 중국 하부 조직은요.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노총 뭐 정교조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또한 중국 공산당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하부가 되는 거고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중국 공산당 당원들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간첩 조직의 간첩으로 간주가 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장동혁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시는데 아유 나중에 뭐 간첩으로 몰려가 잡혀가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몇 번 이야기를 해줘도 이 죽을 때가 되면은 눈과 귀가 가려져 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먹습니다. 저는 이야기 다 해드렸습니다. 살아남으실 분들 알아서 살아남으십시오. 22사단, 23경비여단, 3포병여단, 3단봉 휴대하고 최전방에서 경계작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니까는 뭐 우리 군인들 사살하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중동 간 한국 사드 언제 올지 모른다. 국방차관이 그래 이야기했고요. 현재 한국에는 배치되어 있던 사드 패트리어트들이 대거 중동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 한국은 미사일 방어망이 취약한 상태이며 중국군은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 지역에 대한 공격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한국 전방지대를 공격해가지고 국군을 몰살시키고 시체 정리하느라 육군이 북한으로 진격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 합니다. 중국군은 후방의 주한미군 기지도 공격해가지고 미군에 이제 발을 묶어버리겠죠. 그래 하고 이제 뭐 전쟁을 하지 마라 하고 좌파 시민단체들 들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이제 일부러 그렇게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전쟁이 딱 터지면 한미연합사가 이 대한민국 전체를 통제하는데 뭐 그런 뭐 민노총이나 이거는 저기 체포보다는 아마 전원 사살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전시가 되면요 간첩 세력은요 체포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사살입니다. 뭐 체포가 되면은 뭐 재판이라도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체포 안 하고 사살할 겁니다.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다 체포하노?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저항 안 하고 도망가라고 빨리 그냥 이렇게 그 기회를 줄 겁니다. 지금 이란의 육군들은 공격을 안 하는 게 도망가라고 지금 시간적 여유를 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라고 저 민노총 더불어민주당 이런 데서 탈당하라고 탈퇴하라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데 탈퇴 안 하고 그러면은 전원 사살이 들어갈 겁니다. 그 전시가 되면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일본으로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를 차단했기 때문에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일본은 하와이의 진주만을 습격해서 미군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연료가 떨어진 중국은 북한을 공격하여 합병하면서 한미연합군의 반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휴전선 지역을 공격하고 후방 지역을 공격하고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겁니다. 중국과의 전쟁이 시작되면 중국 공산당과 MOU를 체결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한 300여 명은 중국 간첩으로 간주해서 전부 사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직자들, 양당 각 당의 당직자들뿐만 아니라 국회 사무처 직원들,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보좌관, 뭐 당직자, 당협위원장들도 전부 중국 간첩으로 간주해서 체포 또는 사살될 겁니다. 민주당 당원, 민노총 회원, 정교조, 민원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중국 간첩으로 간주, 전원 체포 혹은 사살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간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 국민의힘의 당원들 안에도 간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피하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떨어져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안 떨어져 나오면 뭐 전원 체포나 사살 뭐 그래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뭐 이거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에 11월 1일 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무력 공격의 정의를 재정의했습니다.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며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목적에 따른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부정선거, 해킹, 여론조작도 공격받은 걸로 간주하게끔 그렇게 이제 확장을 했고요. 우주를 향한 우주로부터 또는 우주 내에서 공격이 동맹의 안보에 명확한 도전이 되며 특정 상황에서 상호방위조약 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이제 뭐 설명을 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는 한국이나 미국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받은 당사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보로 위협받는 것으로 보고 함께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격받을 때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개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사 동원해서 전시 선포하면요, 한국군은 미군으로 자동 편입되는데 중국이 지금 한국을 공격해버리면은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체는 뭐가 된다? 중국 간첩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체포 혹은 사살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우리 편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걔들은 반드시 사살된다고 보시면 뭐 그래 되겠습니다. 그 전쟁이 안 일어나게 예방하시려면은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한테 기도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은 뭐 전쟁의 참화가 피해갈 거고요. 기도 안 하시면 뭐 쓸려가는 거고.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 가지고 다 쓸려가게 됩니다. 전 충주 시장은 조길형은요 13년 동안 당명이 여러 번 바뀌고 대통령 탄핵을 2번 겪으면서 도민들이 아닌 저들에게 공천을 구걸하는 것은 구차한 일이다 하고 아이고 제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하고 이 후보자 충청북도 도지사 후보를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중국 공산당의 한국 지부가 된 국민의힘에서 빨리 탈출을 하시는 게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충주맨, 전 충주시장 조길형 이분이 머리가 이게 빨리 돌아가시네요. 국민의힘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은요 2015년 11월 27일 북경까지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 산하 통전부 차하얼 학회와 함께 MOU를 서명했습니다. 원장 한팡밍이 지금 부정선거의 주역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데 이 안에 뭐 내용이 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미동맹 파기, 한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바치는 협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의도연구원 국민의힘의 싱크탱크 그들은 중국과 MOU를 맺었다. 그들이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노예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고요. 대한민국의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업무 교류 협약이 2009년 11월 3일에 또 체결됐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복잡하고 교묘하게 쓰여져 있으나 한미동맹은 무력화 혹은 파기하고 한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상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5항에 보면 각서를 수정 및 폐기 시에도 상호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사실상 노예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무성, 최경환, 그리고 세계 부정선거를 수출했다고 지목받고 있는 A웹 세계선거기관 협의회를 2013년 10월 2일 날 새누리당 의원 13명이 발의해가지고 접수를 했고 2014년 1월 21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 지금 수사가 들어오면 국민의힘도 이거 살려둘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면은 미국에서 국민의힘의 보좌관들, 국회의원들, 거기 당협위원장들 싸그리 다 죽인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부정선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이게
지금 피하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싸그리 남녀노소 그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이라고 뭐 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A외 고문단 조창간 다음에 개최를 뭐 결과를 보니까 고문단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무성 국회의원, 박지원 국회의원, 유인태 국회의원, 권태선,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이거 한겨레죠. 김민배 TV조선, 김영회 중앙일보, 뭐 이계성 한국일보, 이대근 경향신문, 최영훈 동아일보, 뭐 조중동 한국의 언론사 여야가 전부 다 이 부정선거의 공범입니다. 미의회 보고서에서 이재명과 문재인은 최악으로 최근에 3월 5일날 미의회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한미 동맹에 있어가지고 이재명과 문재인은 최악으로 묘사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궁합이 잘 맞는다, 최고다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벽화를 하는 고든창 변호사가 3월 17일에도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자, 우리는 함께 간다, 언제나 영원히 뭐 이렇게 썼습니다. 이란의 하메이니를 몰아내고 팔레비 왕세자를 통치자로 세우려고 기획을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고든창 변호사가 미국은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하고 싸우는 정당 단체 시민들을 위해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지금 주국군의 장성들이 전부 다 CIA에 투항을 하고 있고요. 이란군 장성들도 CIA에 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중국, 한국 등이 이미 미 대선에 개입한 증거가 모두 확보가 됐고요. 이란에서 중국 정보사령부가 제작한 부정선거 서버 및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압송이 됐습니다. 서버 다 떼갖고요. 지금 다 불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부정선거 머리인 왕후닝의 부하들도 부정선거 자료들고 모두 CIA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SCIF 지금 부정선거 추적하는 미국의 민간 기관인데 말이 좋아 민간 기관이지 CIA의 다른 이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정보기관에 따르면 중국이 2020년 대선 유권자 데이터에 침투했다. 우리나라가 치면 선거의 명부를 탈취했다는 겁니다. 이는 시카고 공항에서 압수된 위조 신분증, 발견된 위조 투표용지, 그리고 중국과 연관된 소프트웨어, 선거기계 부품 전 세계 서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일 공개될 새로운 정보는 2020년 대선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폭로할 것이다. 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마두로가 나 혼자 몰락하지 않을 것이다. 몇몇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몰락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유권자 파일에 접근했다. 이런 이야기 쭉 나오고 있고요. 영국 선거관리위원회를 중국이 해킹해가지고 그 4천만 명 명부를 탈취했다는 기사도 뭐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한국은 탈취 안 했겠습니까? 자, 조원진과 김무성은요, 국가 정상도 아닌데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중국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은 모두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되고요. 최근 조원진의 연설에 보면 민주당 김무성을 비판을 하지만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습니다. 보수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중국 공산당의 악행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고 듣지 못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이 악의 핵심인데 엉뚱한 비판을 하면서 엉뚱한 쪽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그쪽으로 돌리게끔 공작을 하고 있는, 거대한 공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원진이를 만나면은 중국 공산당의 악행에 대해서 비판을 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뭐 그래야 될 겁니다. 자, 지금 뭐 김용민이가 낙곰수의 김용민이가 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는 오늘 교인들께 제안할 봄맞이 교회 전도용품 아이디어를 최진봉 목사님과 함께 하는 투목쇼에서 깠습니다. 사랑함에 있어 두려움을 깨버리는 콘돔, 친교와 교제를 위한 화투장, 아궁이에 불을 지필 라이터까지 실생활에 유용한 전도용품 뭐가 좋을까요? 이 콘돔을 이렇게 이제 벙커 1교회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어요. 이 벙커 1교회 로고를 찍어가지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뭐 요한 1서 4장 18절 이 말씀을 박아가지고 콘돔을 팔고 있고, 이거는 뭐고, 이거 뭐 빛이 있으라 벙커 1교회 라이터를 팔고 있습니다. 그 뭐 자발적 시청률 응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은 목사라고 하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지금 교회 목회자들이 10중 8구가 지금 딱 저 정도 수준입니다. 예. 지금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공산주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조그만 교회, 조그만 뭐 성도들 한 100명 채 안 되는 뭐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는 어차피 다 가족 같은 그 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성도들 나가지도 않고 새로 들어오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데서는 목사님들이 아이고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해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낙타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고 진짜 설교를 하는데 이 조금만 한 100명만 넘어가는 교회가 돼도 그 예배당을 크게 짓고 하면서 돈을 막 땡겨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돼. 이제 뭡니까? 이자를 내야 돼.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 사람 성도들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나가면 그 이자를 못 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는 이 대형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은 이게 영혼이 점점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거고 교회는 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가서 진짜 이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도 못 듣고 뭐 이상한 그 인문학 설교 이런 거 듣고 하다 보면은 막상 나중에 보면 이제 신앙심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살리는 교회들은요, 뭐 100명 미만의 그 10종 그 8구 저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런 조그만 교회들은 지금 뭐 경제 위기가 와도 이제 뭐 교회가 무너지거나 뭐 적자를 본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안 빠져나가니까 다 고만고만하니까 뭐 안 빠져나가고 하니까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대형 교회들은 이게 경제가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막 절반 이상 안 나오고 뭐 떠나버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다 망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전쟁 안 나게 이렇게 그 하고 싶으시면요 기도를 하십시오. 대한민국에 전쟁 안 나게 기도해 주시고 이 저 중국 공산당하고 엮여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이 모두 그 무너지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저기 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밖에는 답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가족들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습니다. 포탄이 뭐 어디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제가 죽을 수도 있고 어디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중국 공산당의 한국 지부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어차피 적당히 싸우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식 없는 요양병원 환자도 투표가 가능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그럼 누가 대리 투표한다는 거지. 그리고 재외국민 우편 전자투표 이메일로 투표를 하게끔 추진하라. 이거 다 조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개헌 정부 차원 공식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5.18 부망쟁 헌법 전문 수록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요 이제 충청도 출신 판사 출신 우유부단하고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가리가 없고 실천 능력이 없는 한 번도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장동혁을 국민의힘 대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는 전부 뭘로 한다? 선관위가 다 이게 주도해가면 선관위가 주도하면 중국 공산당 입맛에 맞는 애들을 이렇게 당대표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지금 그 우리 회사가 전략적 인수합병이 돼가지고 저쪽 편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새롭게 사장으로 오는 사람들은 저쪽 회사에서 임명을 하는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뽑는 사람이 그 사장으로 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미 중국 공산당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백날 뭐 뽑고 장동영을 지키자 그래 해본들 그 의미가 없고 중국 공산당에서 아이 저 새끼 저 멍청하고 판사 출신이고 충청도 출신이고 하니까는 우유부단해. 그러니까 저놈아 뽑아가지고 하는 척 마는 척하고 적당히 싸우는 척하고 보수들 좀 끌어모아가지고 시간 끌고 그래 해가지고 빨리 이거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 완전히 헌법도 바꾸고 그래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컨트롤 타워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왼손에는 국민의힘, 오른손에는 더불어민주당 들고서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거를 모르시겠습니까? 그 연세가 다들 오래 되시고 삶의 지혜가 충분히 있을 만한 분들이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국이 보수단체, 예비역, 장성단체, 안보단체 등도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한자리 하려고 대가리를 숙이는 그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의 집합체입니다. 그 미국은 한국 내에서 보수 세력도 모두 청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도 정부 예산이 728조인데 이재명이가 벌써 돈 다 쓰고 추경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한길 대표 방송 전한길 뉴스에서 최성공 작가니 나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를 보면은 미 정보기관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이가 싱가포르 갔을 때 160조 원에 달하는 금액과 한국의 각종 무기가 담긴 파일을 중국 측에 넘기고 망명의사를 타진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의 공작관들이 최수영 공작관한테 알려주고 최수영 공작관이 그거를 오늘 전한길 뉴스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3월인데 정부 예산을 다 어디에 썼으며 왜 추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하는데 절대로 안 물고 늘어집니다. 작년 예산안도 그냥 싸우는 척하면서 다 통과시켜줬어요. 장동혁 대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싸우는 척만 하고 지금 드러누워 있는 겁니다. 한동훈계가 공격해서 그거 막는다고 정신이 없다고 하는데 그 쇼고요. 그냥 시간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국민의힘을 살리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지난 1월 12일 이하상 변호사, 최수영 공작가, 성상훈, 글로벌 디펜스 뉴스 여기 성상훈 이 3명이서 문재인이가 북한의 국가기밀에 담긴 USB를 넘긴 사건을 여적죄, 간첩죄, 일반 이적죄로 고발했습니다. 2달이 지난 후에 전한길 대표가 오늘 방송에서 어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변호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젊은 변호사인데 지금 고발장 작성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중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첩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여론이 퍼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간첩 정당,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자는 여론에 불이 붙어버릴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고발하면은 이거 별로 파급 효과가 좀 적죠. 그런데 우리 전한길 대표가 고발하면은 전 언론이 다 따라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고발을 안 하면은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 안 하면 장동혁은 중국 공산당이 심은 엔초파도스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를 벗겨주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고발을 했고 문재인이 여적죄로 고발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확대 재생산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스피커가 그렇게 약하죠. 크지 않기 때문에 전한길 선생님한테 우리 최성공 작가니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고발장을 접수를 할 겁니다. 이미 최수영 공작가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하상 변호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낼 수 있는 방법은 내란죄 프레임을 깨야 된다. 내란죄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인 문재인이가 북한에 국가기밀 담긴 USB를 넘겼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여적죄, 간첩죄 등등 여적죄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전 국민들한테 이거를 알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간첩 정당에서 대통령을 고발을 했다고 하고 전 국민이 알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내란죄 프레임이 깨지게 될 거고 그 경고했던 성벽들이 무너지게 될 거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란죄 프레임을 씌웠던 판사들 검사들 특검뿐만 아니라 무슨 공수처장 등등등등등 그런 놈들이 전부 다 이게 싸그리 다 잡혀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하상 변호사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단이죠. 진격의 변호사 이하상 변호사님 이분한테 제가 찾아가가지고 한 장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써가 와가지고 최수영 공작관한테도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같이 그거를 이렇게 고발을 했고 최수영 공작관이 가서 이렇게 수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서울 경찰청에다가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서울 경찰청에서 수사관들이
우리 최수영 작가 집이 저기 저 분당 쪽에 있으니까 분당 경찰서인가요? 뭐 하여튼 그 집 근처에 경찰서까지 와가지고 그 저기 아니 분당이 어디야? 그 집이 어딘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디 들었는데 하여튼 그 집 근처에 경찰서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 조사를 했는데 슬슬슬슬 겼다고 합니다. 이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고발장이 들어왔는데 이게 고발장 접수를 한 사람도 보니까 이거 뭐 딱 미국 뒤에 미국이 있는 게 보이고 막 피곤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고발하고 접수를 고발자 수사를 받으러 온 사람 보니까 전직 국정원 대북 공작관이고 뭐 빨갱이 때려잡던 사람이고 하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범접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슬슬슬슬 뭐 기른 거죠. 누가 봐도 뒤에 미국이 있고 미국이 시켜가지고 고발하는 게 딱 보이는데 뭐 그렇습니다. 제가 요거를 제가 고발하기 전에 그 국민의힘의 서천호 의원한테도 아이 같이 좀 하시자고 하니까 뭐 본인은 뭐 안 하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발하고 나면은 당 안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조금 제가 이제 실망을 했습니다. 저 국정원 1차장도 하시고 저기 경찰청장도 하시고 경찰 저 서울지방 경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도 하시고 청장도 하시고 저기 경찰대 학장도 하시고 저기 그 국내 파트 국정원 1차장도 하시고 했는데 이제 하여튼 간첩 잡는데 옛날에는 서슬이 펄했거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좀 감옥에 저기 몇 년 갔다 오시더만에 뭐 좀 많이 지치셨는지 조금 이렇게 물러서시길래 조금 실망은 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는 최수영 공작관한테도 전달해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한길 대표가 이거를 고발을 하고 전 국민들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또 판이 또 확 뒤집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최수영 공작관이 어떤 말씀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전한길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당을 창당하라는 그 미국의 메시지를 이제 계속 최수영 공작관이 전달을 해주니까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에 나오지 마세요 하고 초청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방송 2번 하는 거 보니까는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전한길 대표가 국민의힘의 선거에 이 지장을 주는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글쎄요. 지금은 미국에서는 한미동맹당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과 협업을 해야지 이게 한국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그 국제 정세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뭐 국민의힘의 선거를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느낌은 이거 전한계 선생님이 너무 순수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외부에서 사람을 확 끌어모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의힘에다가 갖다 바치는 지금 이런 지금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단체들, 시민 단체들 이런 분들이 계속 밖에서 뭐 와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국민의힘에다가 이 사람들 갖다 바치고 내가 이렇게 저기 사람 끌어모았다 해가지고 거기 한 자리 받고 뭐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봤는데 뭐 그 전한규 선생님이 또 저기 탈당하고 뭐 새로운 정당 창당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확 이거 바꿔가지고 국민의힘에 선거를 도와주겠다 이제 부담이 가는 말씀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 또 계속 내가 앞전에 봤던 그런 그림들을 또 보는 건가 아니면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내가 좀 헷갈립니다. 제가 왜냐면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부정선거로 다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6월 달에 지방선거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뭐 또 부정선거로 할 건데 대놓고 할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최성공 작가니 아마 다음 주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엄청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나 왜 부담스러운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한국을 살려주려고 한미동맹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왜냐하면 이 전한길 선생님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하면 사람들도 확 모이고 젊은 사람들도 모이고 하면은 이게 금방 쫙 큰다고, 이 자금도 모이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 최수원 작가님 저 같은 경우는 이 그게 없어요. 자금이 없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못해도 1, 20억 이상 직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 만듭니다, 당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이제 전한길 선생님한테 그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시든 뭐 댓글을 다시든 해가지고 한미 동맹당을 창당을 하시라. 윤석열 대통령 구초를 한다고 했는데 윤석열 그 버리겠다고 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거기 계시면은 뭐 할 수가 있냐? 그러면 본인이 부정선거 이거 영화 만들고 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어차피 쟤들 부정선거로 또 당선되고 할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들러리 서주는 거를 왜 하냐고. 지금 잔다르크처럼 나라를 살리시라고 우리 전한길 선생님한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한길 선생님이 지금 순수하셔가지고 국민의힘의 이 아주 간사한 애들한테 지금 살짝 이렇게 조금 이게 좀 이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전한길 선생님이 그 국민의힘 탈당하시고 이 정당을 만드셔야 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이 지금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2위로 키워가지고 중국과 무한 군비 경쟁을 시켜가지고 중국이 군비에 지속적으로 돈을 쏟아붓게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파산시키는 그런 전략을 뭐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과 이 무제한적인 군비 경쟁을 시켜가지고 한국 이제 파산 만들는데 이제 한국에다가 이제 첨단 기술을 넣어주는 거죠. 이제 미국의 항공기 엔진 기술을 모두 한국에서 이제 수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4천조 원치 한국산 원전을 구매하고 1,600조 원치 군함 건조하는데 한국 업체들 뭐 투입시키고, 뭐 이래가지고 수천조 원을 한국한테 밀어주고 기술도 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려고 하는데, 그리고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지금 한국한테 지금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국민의힘이 친중 뭐 저기에 협조를 하고 있고, 뭐 장동혁이 뭘 하는지 마는지 저 따위로 하면 민간에서 3개월이면 잘립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저래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뭉개고 있다고 뭐 그래 봅니다. 그러고 있고, 뭐 그리고 지금 중국은 기름이 없으니까는 북한을 공격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한 60% 70% 정도는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거나 다치거나 그런 최악의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후방이라고 해가지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후방에도 다 간첩들이 침투했고 특히 전라도 쪽은 되게 많이 침투했기 때문에 아마도 전 지역에서 이 대량 그 사살, 이 간첩들 사살이 벌어질 겁니다. 그 뭐 총소리 난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그 여러분 주변에 간첩들 사살이 벌어질 거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 의원들 300명은 전원 아마 사살 및 체포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들은 중국 간첩입니다. 간첩의 고위 간부이기 때문에 그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 뭐 보좌관들 걔들은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의 고위 간부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걔들은 전원 뭐 체포 혹은 사살 뭐 그래 될 거고, 그 당원들 양당의 당원들까지도 중국 간첩으로 이제 이 체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뭐 제가 이래 이야기를 해도 뭐 설마 뭐 희망 고문하고 있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어쩔 수가 없고요. 뭐 나는 이야기 해줄 거 다 해줬습니다.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방송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어쨌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살아남습니다. 하여튼 한국의 가짜 교회들, 가짜 목사들도 이번에 아마 대부분 청소가 될 겁니다. 이 목사, 신부, 수녀, 뭐 절에도 뭐 간첩들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 10중 8구가 지금 북한 목사들 10중 8구가 북한 간첩, 중국 간첩 다 이게 돈에 오염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 교회들도 목사들도 엄청나게 청소가 들어갈 겁니다. 다 빨리 회개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이 전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목사님들 회개하시고
그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돈 쫓아가면은 망해요. 죽으면은 돈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그걸 왜 가지고 왜 거기다 돈벌이에 그 하나님을 팔아먹나. 자, 저희 이제 요거는 이제 광고입니다. 광고. 저 디크런 에너지 광고인데요. 26가지 천연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한약재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투명하게 증류를 했습니다. 증류해 가지고 일반 뭐 생수처럼 마시기 편하게 했는데 요 만성피로 기진맥진 여기에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뭐 만성피로 기진맥진 뭐 감기 몸살 뭐 해가지고 거의 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식 박사님이 한약학 박사신데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나니까 제가 이제 기력이 회복됐습니다. 이 커피 잔에 한 잔 풀로 가득 따라가지고 쭉 드셔도 되고 뭐 커피 잔에 반 잔 넣고 뜨거운 물 이렇게 해가 중탕으로 해가 드셔도 되고 드시고 나면 엄청 깊은 잠을 자는데 그리고 자고 나면은 이제 만성피로가 확 풀립니다. 이 어르신들 7, 80대 어르신들 이게 식욕이 없으신 분들 이게 물이 잘 안 넘어가시는 분들 소변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이거 드시면은 저는 소변이 계속 마렵더라고.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뇨작용이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몸에서 독소를 뺀다고 하고 저희 아버님도 70대 중반이신데 이게 들으니까 야 물맛이 좋다 하면서 밥맛이 좋아진다 하고 건강히 회복을 하셨습니다. 디크린 에너지 1.2리터 네 병들이 한 박스 1.8리터 네 병들이 한 박스 이렇게 있는데 주문 전화는 05-632-2358번이고요. 이 맑은 오향 요거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이라고 하시면은 이 맑은 오향 요거 한 박스 그러니까 한 5병 들었는데 이게 10몇만 원짜리인데 한 박스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999년 창간된 의학 전문지 월간지 MD 저널에 이게 소개가 됐습니다. 현직 의사들이 집필진인데 여기 뭐 영문으로 소개가 돼 있고 이제 한글로 소개가 돼 있는데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신다 해가지고 MD 특집으로 나왔습니다.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 혁신 해당 기사 요 한 병짜리 1.2리터 한 병도 팔고 1.8리터 한 병도 팝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사는 댓글칸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저 건강을 차리시고 이제 북한 만주 흡수 통일하러 가시죠. 자,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